예, 1초 심장 초음파 행정 기본 교육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례고요. 음, 심장 초음파가 급여가 돼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일단 뭐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나 그다음 의산 아래 경과관절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 이런 경우에 이제 급여가 초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 80%, 검진 목적으로는 비급여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단순 일반 전문이 있고, 단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가지, 다섯 장 이상의 남기시면 되고, 그중에 적어도 두 개 이상 윈도우 보통 파라스타르 롱엑스랑 AP가 포챔버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서 뷰를 남기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심실 박출률 EF랑 심낭 삼출액의 유머 양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음, 일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영상 10장 이상 남기시면 되는데, 단순 평가 항목에 이제 자심실 이해 기능 평가, 판막 정성 평가, 션트, 종양 여부 등을 추가로 평가해서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같은 경우에는 표준 영상 15장인데 그 이상인데 일반 평가 항목에다가 국소벽 운동 장애, 스트레인, 3D, 판막에 대한 정렬 평가 중 택일을 하셔서 같이 같이 사진 남기시고 영상을 남기시고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역할 같은 경우 이제 뭐 흉통이나 호흡곤 환자들 그래서 감별 진단에 데 도움이 되고요. 심부전, 판막 이상, 심낭염, 폐동맥 고혈압 이런 환자들, 그다음에 응급질환,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폐동맥 세제증 있는 경우에도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선천성 심질환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 환자에서 이제 심내막염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심막세동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EKG 진단을 많이 하시겠지만 AP가 APC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마이트랄 인플로우를 확인을 해서 A 웨이브가 A 플로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또 심방세동인지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수 여부, 마이트랄 인플로우 E 웨이브가 이제 크게 작아진다든지 또는 서브코스탈 뷰에서 IVC가 최대 지경 1.5cm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이제 탈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시에는 이제 위치와 자세인데요. 1번, 2번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등 뒤로 넘어가는, 등 뒤로 손을 넣으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환자분의 이제 몸통 각도를 좀 이제 몸에 밀착을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편한데, 안 좋은 점은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허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 자,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분이 이제 몸통이 너무 크면 이렇게 손을 넘겨서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찌게 짧다든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이 다른 검사자와 수검자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주보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은 편합니다. 하는데 이제 불필요한 밀착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마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눕느냐, 왜 좌측 Y이냐,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심장이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 누울 때 약간 좀 더 흉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심장 감찰 좀 가까워져야지 관찰하기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 삼십자를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필 잡듯이 또는 뭐 붓처럼 잡는다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 자세가 요 이제 왼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터코스탈 뷰, 그래서 요 흉곽,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는 어떤 초음파는 이 뼈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도 통과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흉곽을 벌려서 이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넓혀가지고 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약간 들어주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공간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 폐에 또 심장이 가리기 때문에 이제 폐를 정확하게 뭐 허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숨을 좀 들이마시게 해서 이제 최대한 심장이 잘 나오는 뷰를 찾아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파라스라널 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뷰고요. 음, 이제 첫 번째,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접근을 하고, 어, 파라스라널 롱엑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커가 프로브의 마커가 이제 그 피검사자의 이제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끔 해서 뷰를 찾고요. 그다음에 파라솔 쇼덱스 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를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파라솔 롱엑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뷰고 제일 중요한 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라고 그 방이라고 할 수 있는 LV를 평가하는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밸브인 LT 밸브와 마이트럴 밸브를 평가할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LA, RV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고, 어스니 나올 때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RV와 LV 사이에 septum이 있는데, 저 septum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수직이 되어야지 이제 M 모드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뷰를 잡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라솔 로게스 뷰를 이제 잘못 뜨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LV가 들려가지고 이제 셉툰과 수직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에이픽스가 보이는 경우, 이제 에이픽스 안 보여야지 더 잘 잡힌 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최대한 이 LV를 이렇게 약간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라솔 로게스 뷰에서 이제 컬러 더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브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컬러 흐름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역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협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트에 션트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어가 생기기 때문에 불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직례인데요. 이제 69세 여자분, 디스니아로 오신 분인데 이제 꼭 보시면은 이게 약간 조금 마이트럴 밸브가 약간 조금 이게 열리는 게 좀 힘들어 보이고 되게 체는 벌어졌지만 좀 좁아 보이는 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플로어 빠져나갈 때도 약간 조금 이제 모자이크 패턴처럼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하키스틱이라 해가지고 이제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환자의 증례였습니다. 그다음에 파라스랄 쇼덱스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로게이티스 뷰에서 그 프로브를 그대로 이제 아까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를 향하게 돌린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고요. 돌리게 되면은 이제 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약간의 좀 그 위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마이트를 밸브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조금 더 위로 프로브를 향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위로 향해끔 이렇게 좀 프로브를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이제 에어티 밸브 레벨이 나오고 거기서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틸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좀 자시 그 밸브보다 마이트럴 밸브보다 더 아래쪽에 이제 자심실 에이펙스 쪽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니면 이게 슬라이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LV를 관찰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크기가 되게 주먹 크기 정도고 되게 작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움직일 때는 되게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파르스나 쇼닉스 뷰의 이제 기본부인데 에어티 밸브 레벨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에어티 밸브가 나오고 RV, TV, 그다음에 RA, LA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플로너리 밸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59세 여자분인데 이제 ASD랑 APM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LA와 RA 사이에 이제 빨갛게 수직으로 오르는 플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에서 RA로 플로어가 직접 올라오는 게 션트가 관찰됐기 때문에 이제 ASD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퍼스널 쇼덱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음, 마이트랄 밸브 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RV와 MV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약간 PC 마우스, 그러니까 물고기 입 모양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밸브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더 내려가서 파필러리 머슬, 그러니까 마이트랄 밸브를 찾고 있는 그 머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뭐 3시, 7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서 또 LV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에이펙스 쪽 거의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의 LV가 사라져가는 부위에 여기서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끝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피칼 뷰인데요. 에이피칼 뷰는 이제 요 이제 에이펙스 심장의 에이펙스 쪽에서 관찰하는 뷰가 되겠고 좀 심장에서 좀 약간 멀리서 약간 좀 보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자의 레프트 니플 좌측 아래쪽에서부터 좀 찾게 되고 프로브를 스플린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쪽으로 올라오면서 심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대한 심장을 좀 크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이쪽에서 찾아서 조금 이렇게 너무 쇼트링 되는 것보다는 좀 멀리서 찾아가지고 약간 심장 뷰를 찾아가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장 찾았다면 그때부터 프로브를 좀 미세하게 움직여가지고 에피가 포체블 뷰를 잡습니다. 호흡에 따라서 심장이 이제 폐에 가릴 수도 있으니까 호흡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피 검사자에 따라서 좀 뚱뚱하신 분들은 수파인 풀신이 더 잘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레프트 데코비트스 90도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브를 갖다 대고 찾고 이제 마커의 방향은 에피카 포체버는 네 이런 식으로 피 검사자의 왼쪽 방향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크를 조금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 2 챔버, 3 챔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에피카 5 챔버 같은 경우에는 4 챔버에서 이게 약간 조금 이제 틸팅을 가하면서 이렇게 약간 점이듯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5 챔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피카 4 챔버 같은 경우에도 파라솔 롱엑스 뷰와 더불어서 중요한 뷰가 되겠고요. 4개의 심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밸브도 마이트리 밸브와 트리베스큘러 밸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뷰가 되겠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부가 이제 명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컬러 도플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에 따라서 어떻게 뭐 플로우가 백플로우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피카 포챔버 뷰에서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마이트리 밸브 인플로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초음파에서 그 이항기 평가를 할 때 심실의 이항기 평가를 할 때 꼭 필요한 항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트리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트리 밸브 팁을 이제 그 PW 도플러를 이용한 다음에 이제 샘플 볼륨을 맞추면은 위와 같은 파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이 케이지 상에서 T 웨이브가 끝나고 E 웨이브가 오고 그 다음에 A 웨이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 그래서 이 케이지를 항상 리드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심방세동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A 웨이브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심방세동 환자인데 A 웨이브가 없고 이제 E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웨이브가 현저하게 작으면 볼륨이 부족함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티슈 도플러 이미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챔버에서 가운데 십자가 부위, 이 부위에 이제 샘플 볼륨을 잡고 마이트 밸브와 세툼이 만나는 부위에 PW 샘플 볼륨을 잡고 TDI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케 지상에서 T 웨이브가 끝나고 E 프라임, 그 다음 A 프라임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S 프라임도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데 이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수축 기능을 반영을 해서 보통은 정상은 7cm per sec가 이상이 정상인데 7cm per sec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심박출량 EF가 뭐 정상이 50으로 산다면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E 오브 E 프레임 값은 또 자심실의 이항 기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증례인데요. 이제 에피카 포챔버에서 이 뷰가 보면 이렇게 약간 마이트리 밸브죠. 마이트리 밸브에 뭔가 덜렁덜렁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MR도 동반된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엔도카다이티스의 베지테이션이 있는 그 증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명열 환자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가 5 챔버 같은 경우에는 AP가 4 챔버에서 약간의 그 프로브를 좀 더 이제 티팅을 이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티팅을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에어틱 밸브가 나타나면서 5개의 방이 관찰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어, 그 에어틱 밸브 요 밸브 쪽으로 이제 초음파 빔을 맞추고 이제 CW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걸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최대 속도가 요 아래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최대 속도가 이제 그 에어틱 밸브 그러니까 AV Vma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보통 AV Vmax는 한 1m에서 1.5m까지 미터 퍼 세크가 정상인데 뭐 보통 여기 이제 속도가 더 올라가서 뭐 한 2m, 3m 이쯤 올라간다. 4m 넘어간다. 4m 퍼 세크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시비어 AS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이피컬 뷰에서는 이제 2 챔버와 3 챔버 하는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2 챔버, 그다음 3 챔버까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 챔버, 3 챔버는 이제 2 챔버는 이제 그 이제 LV와 LA를 보는 것이고 3 챔버는 에이피컬 3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라스랄 로익스 뷰와 같은데 이제 방향이 좀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이제 LA와 LV, 그다음에 에어티 밸브, 마이트럴 밸브, 그다음에 이제 어센딩 에어터를 보는데 에이픽갈 3 챔버가 파라솔 롱엑스가 다른 것은 이제 에이픽스 그러니까 여기 LV 에이픽스를 잘 관찰하기 좋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파라솔 롱엑스 뷰에서는 잘 관찰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여기 에이픽스를 보기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 챔버, 쓰리 챔버 이런 것들은 이제 월모션을 보는데 평가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트라 밸브나 뭐 밸브에 역류가 있을 때 어느 밸브에 어느 쪽 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AP가 투 챔버 뷰고요. 이게 LA, LV 그다음 가운데 마이트라 밸브가 있도록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가 3 챔버 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서브 코스타 뷰입니다. 서브 코스타 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프로브를 이런 식으로 마커를 이제 수검자의 왼쪽 방향으로 향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오게 되고 에피칼 포챔버하고 비슷하게 네 가지 방이 나오고 두 개의 밸브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확인하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있냐면은 이제 심장 초음파라는 게 이제 잘 보이는 분도 있지만 사실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COPD가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심장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뷰에서 좀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것도 찍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ASD 한자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가 LA에서 RA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 다가오는 가까워지는 이 빔을 기준으로 이 프로브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생긴다는 게 ASD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브 코스타 뷰입니다. 서브 코스타 뷰는 이제 IVC 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는 이렇게 그 트랜스버스 뷰였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브를 약간 세워가지고 이제 정확히 머리 쪽으로 향하고 마커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해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약간 이 피검사, 수검사 쪽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은 그쪽에 이제 에어스타가 나오고 대동맥, 그러니까 하행하는 대동맥이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이런 식으로 IV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IVC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뭐 RA 프레셔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뷰를 이렇게 잡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음, 네.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잘 쓰진 않는데 수프라스타널 뷰가 있습니다. 수프라스타널 로치 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목을 뒤로 이 베개를 어깨로 넣어가지고 젖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요 수프라스타널이거든요. 그래서 수프라스타널 스타널 위쪽에 거기 있는 그쪽을 윈도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뷰를 잡고요. 이때 이제 마커 방향은 수검자의 그 왼쪽 손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틸팅을 하면서 뷰를 잡으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뭔가 에어텍 아치가 관찰이 되고 에어텍 아치에서 이제 뭐 그런 어, 그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다음에 레프트 서브 클라비안 아테리, 그다음에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라이트 서브 클라비안 아테리는 사실 하나로 처음에 나오다가 분질하게 돼 있는데 이제 브라키오세팔라트리라고 이제 뭐 완두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대동맥 박리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면은 이런 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증례를 보시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에어틱 아치에서 그 어센딩에서 디센딩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디센딩인 부분인데 약간 가운데 플러기는 이런 플랩 같은 게 보입니다. 플럭플럭 하는 플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진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처음에 너무 좀 이렇게 뭐 매저해야 될 것도 많고 뷰도 많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또 뷰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 심장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단지 심장 초음파 자체만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당연히 환자한테 히스토리 해야죠. 증상 같은 거, 숨이 차는지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하면 악화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지 뭐 이런 것도 히스토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기 질환 자체가 심장 질환 자체가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 그다음에 EKG, 그다음에 뭐 카디악 마커 같은 것들, 또 뭐 엔티프로 BNP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코릴레이션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나 신전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데 단순 5개 뷰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5개 이제 파라스타나 롱에시스, 그 다음에 에피카 포챔버,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컬러 도플러, 그럼 총 4개가 되죠. 거기 엠모드 하나 얹으면 5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5개 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리카드 에퓨전 좀 평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단순으로 뭐 단순으로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라스트랄 쇼덱스랑 롱엑스랑 그다음에 포챔버 AP가 포챔버 뷰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0 케이스 정도 하신 다음에 어,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아, 나 이거 이제 좀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뭐 하면 되겠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일반으로 하시면서 일반 하시면서 이제 뷰를 10개 정도 찾으면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판독해 나가시면 그때 판독하면서 되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찾아봐야 되고 모르면 또 좀 순하게 내가 쌤한테 물어 또 봐야 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판독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감이 붙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심장초음파 인증일을 다시 권하고 있는데요. 이 심장초음파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은 이게 결국 시험은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백그레이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뷰를 잡으면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면 되고 한 이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또 시간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한 100에서 2K, 200케이스 정도 하시면 실기 시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일반이 능숙해지고 이제 내가 심장 초음파 인증도 따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인데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는 있다 없다 정성 평가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 마일든지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 좀 그레이드도 좀 해보자 이런 게 있으면은 어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고 뭐 해서 이제 뭐 스트레인 같은 것도 좀 딱 큐만 잘 잡으면 자동으로 요즘 AI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측내 공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핸즈온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정상인 모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 정상인 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사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증례 같은 거를 초음파하다가 이거 뭐야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좋고 그럼 이제 그 직접적으로 공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증례 같은 거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직내 공부를 하는 거 이제 영임초에서 또는 이제 김일봉 원장님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거기에 직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초음파 관련 시험은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심초음파 심초음파학회 심초음파 인증이 그다음에 뭐 대한인상순환계학회도 심장초음파 인증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심장초음파 진단 ARDMS에 나오는 뭐 RDCS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임초 우리에서 하는 심초 강의만 딱 이렇게 모아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여기서 뭐 관련된 뭐 그래서 증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초음파를 하는지 이것도 좀 초급, 중급으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렇고요. 이제 핸즈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